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응용화학부 동아리 국화입니다. 오늘은 삼투압에 대해 알아보고 화학정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저희의 학습 목표인 삼투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삼투압 현상을 살펴보고 화학정원을 만들어 보면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삼투압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삼투압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지금부터 방 안에 있는 방석에 사람이 앉는 게임으로 삼투압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선 1번 방에는 방석이 3개, 사람이 2명 있어서 모두 방석에 앉을 수 있어요. 하지만 2번 방에는 방석이 2개, 사람이 3명이어서 한 친구가 방석에 앉지 못했네요. 모든 친구가 방석에 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참, 1번 방과 2번 방 사이의 벽에는 작은 구멍이 있어요. 사람 한 명이 1번 방으로 넘어가거나 방석 하나를 2번 방으로 주면 되겠죠? 하지만 이 구멍은 너무나 작아서 사람이 지나가지 못해요. 1번 방에 있는 친구가 2번 방에 방석이 부족해서 앉지 못한 친구에게 말을 걸었어요. 우리 방에는 방석이 남아. 우리 방에는 방석이 부족해. 우리가 방석을 줄게. 고마워. 1번 방의 친구가 2번 방의 친구에게 방석을 넘겨주었더니 모두가 방석에 앉을 수 있었네요. 여기서 이 방석이 이동하는 힘을 삼투압이라고 해요. 방석은 물, 사람은 소금, 그리고 방석에 앉은 사람이 소금물이에요. 다시 말해 삼투압은 소금이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러한 삼투압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먼저 삼투압은 우리가 키우는 식물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식물의 경우 식물 뿌리가 탄수화물로 인해 농도가 높아져 있어 물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 후 물이 뿌리로 흡수되면 뿌리 안에 압력이 높아져 수분이 줄기 쪽으로 이동하고 식물이 자라게 된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김장이에요. 여러분 김장 해보셨나요? 김장을 할 때 배추를 소금에 절이게 되면 배추가 쭉 늘어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게 바로 삼투압에 의해 비교적 농도가 낮은 아삭한 상태의 배추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랍니다. 세 번째는 맛조개를 잡을 때 볼 수 있어요. 앞서 설명했듯이 삼투 현상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농도가 높은 소금을 맛조개가 서식하는 구멍에 투입하면 소금 쪽으로 물이 이동하여 맛조개가 견디지 못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맛조개를 잡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사탕을 먹을 때 우리 입안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사탕을 입안에 오래 물고 있으면 입안이 쭈글쭈글해지는 것을 느끼신 적 있나요? 이게 바로 삼투압 때문인데요. 입안에 사탕을 물고 있으면 사탕이 입안보다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기 때문에 입안에 있던 수분이 사탕으로 이동하여 볼이 쭈글쭈글하고 거칠어지는 겁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니 삼투압을 이해하기가 더 쉽죠?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 학습 후 다른 예도 찾아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삼투압을 이용하여 화학정원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정원의 원리를 먼저 알아볼까요? 화학정원 만들기는 삼투압 현상을 이용해서 금속염이 자라는 것을 관찰하는 것인데요. 이를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답니다. Na2SiO3는 물유리, 즉 규산나트륨으로 이산화규소와 알칼리 금속을 녹여서 만든 용액인데요. 나트륨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MX는 금속염이며 이해로 염화구리, 염화코발트, 황산아연, 염화철, 질산니켈이 있어요. 여기서 금속염은 금속을 포함한 이온 결합 물질을 말합니다. MSiO3는 금속 규산염으로 반투막을 형성합니다. 금속염을 넣고 기다리면 금속염이 자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금속염 결정과 규산나트륨 용액이 만나면 난용성의 금속 규산염이 생기고 이것이 반투막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이때 금속 규산염은 그물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반투막처럼 작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반투과성 막은 앞에서 말했던 벽처럼 선택적으로 투과되는 막을 말해요. 따라서 규산나트륨 용액에 포함된 물이 삼투 현상으로 반투과성 막인 금속 규산염을 통해 계속해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부에 물이 가득 차면서 물의 압력에 의해 결국 터지게 됩니다. 이때 반투막은 막이 제일 약한, 즉 압력이 약한 부분인 이쪽으로 터집니다. 그리고 안에 남아있던 아직 반응하지 않은 금속염은 터지는 순간 규산나트륨 용액과 반응하면서 다시 반투막인 규산연막을 만들죠. 이렇게 금속염이 다 반응할 때까지 반복된답니다. 그래서 결국 금속염은 터지면서 위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금속염이 터지고 쌓이는 반응이 우리 눈에는 예쁜 정원처럼 위로 쑥쑥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랍니다.
부력차에 의해 밑부분이 터지게 되며 부력이란 유체 속에서 유체로부터 받는 중력과 반대 방향의 힘을 말합니다. 각 금속염을 규산나트륨 용액에 넣어주었을 때, 즉 반응시켰을 때 자라나는 속도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자라나는 속도가 다른 것은 금속의 반응성 차이 때문이랍니다. 앞에 제시된 금속염들의 금속의 반응성은 아연, 철, 코발트, 구리와 같습니다. 결국 이론적으로 아연이 포함된 금속염이 가장 빨리 자라고 구리가 포함된 금속염이 제일 늦게 자라게 되겠죠. 우리 친구들은 실험을 통해 이 이론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5차 원인까지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또한 각 금속염을 규산나트륨 용액에 넣어줬을 때, 즉 반응시켰을 때 색깔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금속염의 색은 금속염의 금속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염화구리는 밝은 청록색에서 밝은 녹색으로, 염화 코발트는 자주색에서 남색이 섞인 보라색으로 변화하고 색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이외에도 황산아연, 염화철, 질산니켈 등 다른 금속염의 색 변화도 있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 다양한 금속염의 서로 다른 색을 관찰해봐요.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3타입의 원리가 적용된 화학정원 실험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사진은 화학정원에 필요한 실험 도구들인데요. 잠시 후에 영상으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실험에 앞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라난 염은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병을 심하게 흔들지 말아주세요. 둘째, 준비물은 쏟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셋째, 실험에 사용되는 약품은 절대 먹지 마세요. 넷째, 약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지저분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넣어주세요. 다섯째, 물유리는 물이 너무 차가우면 물엿처럼 물속에 가라앉아 잘 녹지 않으므로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준비해주세요. 너무 뜨거울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지키면 우리 모두 예쁜 화학정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험 영상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실험에 필요한 도구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갈, 금속염, 나무막대, 플라스틱 수저, 병, 물유리, 종이컵과 계량컵입니다. 금속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황산아연, 염화 코발트, 질산니켈, 염화 구리입니다. 먼저 준비해둔 병에 자갈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유리와 물을 섞어줍니다. 이때 물유리와 물의 비율은 1:3으로 맞춰줍니다. 먼저 물유리 20ml를 계량컵으로 계량해 병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 30ml를 계량컵으로 2번 계량해 병에 넣어줍니다. 물유리와 물을 섞어줄 때에는 뿌옇게 되지 않도록 실험 영상보다 천천히 물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섞어둔 물유리와 물을 나무막대를 이용해 실험 영상보다 천천히 저어줍니다. 이제 앞서 소개했던 금속염들을 자갈이 담긴 병에 넣어줍니다. 먼저 나무막대를 이용해 황산아연을 병에 넣어줍니다. 이때 금속염을 잘 조절해서 넣어야 다양하고 예쁜 정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염화 코발트를 병에 넣어줍니다. 세 번째로 질산니켈을 병에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염화구리를 병에 넣어줍니다.
금속염이 들어있는 병에 앞서 준비했던 물유리와 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금속염이 자라는 과정을 관찰해줍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금속염으로는 염화철이 있는데요. 염화철을 이용해 화학 정원을 만들어주면 금속염이 더 빨리 자라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탑에 대해 배워봤고 화학정원도 만들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삼탑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었나요? 그럼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대학교 응용화학부 동아리 국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